최근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군 이슈와 인물을 만나보는 시간 오후 초대석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우리 일상에 많은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당장 발길이 끊긴 거리의 장업자들은 한숨을 내쉬면서 폐업까지 고민하는 힘겨운 상황입니다. 이들에게 꼭 필요한 대책은 무엇일까요? 오늘 오후 초대석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직무대행을 맡고 계시는 김희명 수석부회장님을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자, 지금 뭐 코로나 사태가 계속 확산하면서 좀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는데 이제 실제 병에 걸린 분 못지않게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게 소상공인들이지 않습니까? 이제 소상공인들을 위한 조직이 소상공인 연합회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소상공인 연합회가 언제 생겼고 이 연합회의 구성 회원들은 어떤 분입니까? 2014년에 이제 법정 단체로 출발을 했고요. 네. 전국에 이제 약 900개, 90개 어떤 업종과 네. 각 226개 각 지방 지부를 둔 네, 네. 700만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그 네. 회원 단체입니다. 경제 단체라고 보면 되죠. 700만 이제 회원 소상공인이 있군요. 그렇습니다. 네, 이제 이분들이 정말 너무너무 지금 힘들 것 같은데 뭐 지금 IMF 때보다 훨씬 더 힘들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현장에서 보시니까 그분들의 그 어려운 목소리가 지금 어떻게 들리고 있습니까? 저희가 생각하기에 이제 IMF도 이렇지는 않았다. 네, IMF 때는 대기업의 이제 중소기업들이 좀 어려웠는데 네. 그나마 소상공인들은 그럭저럭 살았다는 얘기를 대충 합니다. 소상공인들은 예, 예. 대기업들은 어려웠지만 그렇죠. 이게 재래시장 같은 경우는 그래도 돌아갔다 예, 그런 얘기였나요? 그런 뭐 어느 정도 돌아간 거 아닌가 이제 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네, 네. 지금은 이제 그 전면 문을 닫은 데도 있고 대구 같은 예를 들면은 대구 경북 지역이 특히, 네. 전체 다 문을 닫았기 때문에 네. 그 이상의 어떤 파급의 효과를 이제 가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뭐 전체적으로 60~70%는 거의 경제적인 위기를 느끼고 네.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뭐 거의 폐업을 고민해야 될 분들 굉장히 많이 있을 텐데 실제로 어느 정도 이게 혹시 뭐 폐업까지 고민해야 될 분들도 꽤 있는 거죠? 지금 많죠. 네. 전업 아예 그냥 뭐 가게를 빼서 네. 다른 뭐 생각을 하고 있는 분도 계시고 또 네. 전체적으로 뭐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어떤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그런 네.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현장에서 볼 때 실제로 고객이 없기 때문에 예. 돈은 들어오지 않고 매출은 없고 물건은 팔리지 않지만 인건비라든지 임대료는 이런 거 계속 나가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그 차이가 어느 정도나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뭐 아시다시피 그 가게 문을 닫아 놓고 인건비는 줘야 되고 예. 또한 그 임대료는 내야 되는데 네.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네. 이 사태가 진정되기 전까지는 네. 우리 자체로서 어떤 방법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뭐 방법이 없군요. 그렇겠죠. 예. 특히 업종별로 좀 차이가 좀 납니까? 어떻습니까? 당연히 업종별로 이제 그 뭐 온라인 업종들은 약간의 네. 뭐 아직까지 뭐 괜찮다고 네. 보고요. 네. 오프라인은 거의 전멸이라고 보고요. 네. 저희가 뭐 한 70~80% 정도는 네. 거의 전멸적으로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700만 이 소상공인들인데 네, 그렇습니다. 거의 70~80%라면 400만 지금 이 소상공인들이 거의 뭐 폐업의 위기를 느끼면서 지금 고생을 하고 그렇습니다. 있는데 네. 특히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한번 다녀가면 폐쇄를 해야 되잖아요. 네. 폐쇄를 했다가 며칠 지나서 문을 열어도 손님이 또 오질 않아서 그런데 다시 회복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건 회복 불가능이라고 봅니다. 저희는. 네. 그 이제 확진자가 다녀가면은 이제 요즘 그 인터넷에 경로가 전부 유출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난 이후에 뭐 소독을 한다거나 네. 나름대로 자구 대책을 하고 있지만은 네. 일반 소비자나 우리 국민이 네. 네. 지금 요즘에 제일 겁나는 게 사람 만나는 게 제일 겁나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사람 만나는 게 제일 겁이 난다. 네. 근데 누가 오겠습니까? 네. 네. 예, 네. 그럴 형편 정도가 있습니다. 네. 그 재래시장의 경우에도 웬만한 재래시장에도 발길이 또 끊긴 것 같아요. 지금 그 의정부의 제일시장 같은 경우에는 의정부의 50% 제일시장. 예, 50% 70%가 이제 감소가 됐고요. 네. 그 수원의 그 묵골시장도 50% 이상 수원의 묵골시장. 예, 네. 감소가 됐다는 그런 네. 그 경기도의 그 조사가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다른 지역은 다른 지역도 뭐 비슷하거나 더 대구를 얘기하시면은 네. 제가 지금 조금 전에 대구 그 사업자와 통화를 하고 왔습니다. 네, 어떻다고?
곳에 따라서는 90%가 문을 닫았다. 90%가. 그 일전에 이제 일부 문을 닫았다가 다시 열었는데 네. 손님이 없으니까 다시 닫은 겁니다. 네. 그래서 뭐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80% 이상이 거의 네. 전멸이다. 그래서 네. 거기서 하는 말이 네. 사람 만나는 게 세상에서 제일 무섭다는 얘기를 참 이게 정말 그분이 조금 전에 저한테 통화하면서 한 얘기입니다. 네, 사람 만나는 게 무섭다. 예. 네. 그런데 80% 10곳 중에서 이제 8곳이 이제 문을 닫았다 그러면 예. 이게 뭔가 곧바로 나아질 조짐이 있다면 견딜만 한데 언제까지 이게 지속될지 모르니까 그게 더 불안한 거 아니겠습니까? 정부 대책이 예. 사실은 저희는 좀 미흡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네. 이제 우리가 뭐 지난번에 같은 그 농어촌에 돼지병 같은 이런 농촌병이 생겼을 때는 돼지열병 네. 정부에서 직접적으로 소독기라든가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소독약, 방역 기기 같은 걸 지원을 해 주셨는데 그런 걸 했죠. 네. 지금은 그런 게 전혀 뭐 보이지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먼저 시행이 되고 네. 난 이후라도 어떤 우리의 새로운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당시 그 돼지열병에 좀 지원했던 것처럼 예. 농가에 지원했던 것처럼 소상공인들에도 우선 급한 것부터 좀 지원을 하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정부가 이제 추가 경정 예산안은 오늘 국내 의결을 하고 예. 내일 국회에 낸다고 하면서 이제 몇 가지 대책을 예고를 했지 않습니까? 예. 대책의 내용을 보니까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이제 대부분 다 네. 보면 이제 대출을 해주는 이제 대책 중에 이제 주로 보면은 대출금을 좀 늘려서 네. 소상공인한테 대출을 좀 해주는 그런 게 네. 나왔는데 네, 뭐 사실 2조 원 정도 처음에 긴급 추가 예, 대출 지원이 있다는. 예, 처음에 200억을 했습니다. 네. 200억을 했는데 200억 신청자가 뭐 아다시피 1조 한 2,600억 정도가 됐지 않습니까? 신청 200억을 했는데 네. 그래서 추가로 나온 게 이제 4조. 네. 4조면은 네. 4조 해봐야 얼마가 되겠습니까? 700만 소상공인, 600만 소상공인 얘기를 하는데 네. 결국은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일부에 불과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럼 아까 말씀하신 경우 이건 지금 대출이지 않습니까? 대출은 아무래도 이자가 있을 수 있고 아무리 싸게 하더라도 이자가 있고 또 결국은 갚아야 되는데 이게 장사가 안 되면 우선 지금 연명하기 위해서 대출은 받지만 나중에 갚는데도 굉장히 부담이 되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은 저희도 뭐 동의를 합니다만은 네. 지금 급한 게 대출이라도 해줘서 운영비라도 해줘야 되지 않냐. 네. 제가 이제 그런 요구는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네. 대출을 해주지 말고 그냥 주자. 그냥 지원해 네, 달라. 그냥 한번 주는 게 어떠냐. 그 사람들이 정말 대한민국의 소상공인이면 그냥 줘도 돈을 갚을 것이다. 그냥 줘도 네. 갚을 것이다. 예, 그런 얘기를 제가 건의를 한번 한 적이 근데 그럴 있습니다. 경우에는 이제 또 뭐 국회 동의라든지 다른 산업과의 형평 때문에 그냥 주는 게 참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오죽하면 그렇죠? 그런 얘기 제가 했겠습니까? 네. 그런데 대출을 하더라도 네. 저희도 여기 이 방송에서 한번 그런 적이 있었는데 실제 현장 얘기를 들어보니까 대출 심사 과정이 시간이 걸리고 뭐 수수료 보증 수수료를 받는 데도 있고 하는 것 때문에 실제로는 바로 돈이 나가기 어렵다. 금융기관에서 바로 돈을 지원 안 해주더라. 그런 불만이 있던데 실제 그렇습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청와대나 이제 국무총리실이나 뭐 경제부총리 등과 회담을 할 때 네. 줄기차게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이자가 조금 떨어진 부분하고 네. 그다음에 대출 방법을 좀 간소화하는 방법 네. 이제 그런 지원의 대책은 나왔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런 와중에서도 이제 대출을 내가 많이 받았거나 아니면 네. 신용이 나쁘거나 이런 사람들은 그나마도 받을 수가 없는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신용 등급이 아주 낮은 소상공인들은 받기 어렵다 그런 네, 거죠. 역시. 네. 대출이 뭐 수천억 수조가 나와도 받을 네. 수 없는 형편이 있는 사람은 역시 못 받을 거다. 네. 근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뭐 은행들이 그렇게 소극적으로 한다면 어떤 다른 방법으로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것도 저희가 이제 제의를 했습니다. 네. 이런 그 신분이나 이런 사람들도 대한민국의 국민이다. 네. 이런 사람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만들어 보자고 얘기를 했는데 네. 법적인 어떤 그 해결책이 네.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러면 이제 그 정부가 추가 경정 예산안을 이제 편성을 해서 국회가 통과가 되면 예. 이 절대 규모 자체에 대해서는 예. 뭐 큰 문제는 없을까요? 아니면 그 규모 자체도 좀 부족하게 느껴질까요? 규모도 네. 부족하다고 봐야죠. 네. 예. 저희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좀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최근 그렇게도 하고 또 이제 고용 인원을 유지하려다 보면 매출은 늘어나지 않는데 인건비 부담이 워낙 크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일자리 안정 자금이 정부가 이제 좀 추가를 하기로 돼 있는데 그 일자리 안정 자금에
어떤 효용성이랄까 그런 필요성은 어떤 정도로 좀 느끼고 계십니까? 추가하는 자체는 환영을 합니다. 네. 추가하는 자체는 환영을 하는데 네. 이제 지난번에 있던 걸 다시 내렸잖아요. 하향을 했다가 다시 이제 지금 4개월 동안에 이렇게 해준다고 지금 추가 얘기를 하시는데 네. 저희는 이것도 고용 창출의 여러 부분으로 봤을 때는 지속적으로 좀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에 그 5인 이상 이하에 따라서 조금 줄였죠 안정자금을. 네, 줄였습니다. 그렇죠? 네, 그거를 이제 4개월 동안은 좀 더 하기로 했는데 네. 훨씬 더 다시 올렸으면 좋겠다.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런 건의를 좀 혹시 다시 정도에 하셨습니까? 예, 저희도 매번 그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런 대책을 아무리 해도 이 아까 말한 대로 손님이 안 오는 것 때문에 어떤 대책이 와도 지금 이 방법이 없는 물건이 팔려야 그렇죠. 돌아가는데 예. 그게 가장 큰 문제인데 정부 지원책에서 특히 좀 더 필요하신 거 정부 지원책 이런 부분에 좀 더 해야 돼 이런 것들은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 이제 그 뭐 건물이 폐쇄한다거나 네. 아니면은 근로자가 쉬게 되면은 보상을 해주는 법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현재 그런 대책이 나오는데 네, 그럼 사업자가 네. 소상공인이 문을 닫았을 때는 어떤 보상 대책이 없습니다. 소상공인이 문을 닫았을 때, 예, 예. 네, 이 생계가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최소한의 생계비까지도 보상해줘야 된다. 네. 저는 그런 걸 지원하는 그 지금 지원 자금이라든지 뭐 이런 건 없나? 전혀 지금 대책이 안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지금 줄기차게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럼 이번 추경에도 그런 게 좀 반영이 됐으면 좋을 텐데. 네, 반영이 안 됐습니다. 네. 아쉬움이 좀 있는 부분이죠. 소상공인들의 그 목소리가 조금 전달이 제대로 안 됐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 부분이 제일 아쉬운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이 예. 또 이렇게 세금 문제, 예를 들면 세금도 뭐 사실 내기 상당히 어려운 형편인데 네. 그런 부분에 세금 지원 같은 것도 감면을 해주거나 여러 가지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 세수 감면 쪽에서 저희가 이제 이번에 대책 나온 게 네. 그 매출액 6천만 원 미만 네. 이게 이제 6천만 원이면 월로 따지면 월 매출이 500만 원이에요. 이익이 500이 아니고 그 매출 600만이라는 게 그 간이과세자를 예. 확대하는 그거 말씀하시는 그 거죠? 정도에서 세금 혜택을 주겠다 하는 것은 네. 안 주겠다는 얘기죠. 지금은 간이과세자가 연간 매출이 4,800만이잖아요. 이 지금 6천만 원을 했는데 늘리겠다. 500만 원을 팔았을 경우에 네. 얼마가 남겠습니까? 네. 그게 무슨 혜택을 주면 무슨 혜택을 얼마나 더 네.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1억까지 요구를 했는데 매출 1억까지는 간이과세 그 정도는 적용하자. 최소한을 하자 그 네. 얘기를 했는데 그게 지금 안 됐습니다. 네. 지역 의원들에게도 좀 그런 압력을 좀 넣어서 좀 반영이 되도록 해야 되지 않나요?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왜냐하면 뭐 4,800만이라는 게 정해진 지가 사실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네. 그 자체도 이제 올려야 될 필요성도 좀 제기가 됐었거든요. 그 부분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부가세 처음에 신설됐을 때 금액 같은데 그럼 보세요. 지금 벌써 경제 규모라든지 이런 게 예. 워낙 커졌기 때문에 이제 바꿀 때도 됐으니까 이번에 좀 1억까지 요청하신 겁니까? 1억 요청은 저희가 진작에 했었고요. 아, 진작에. 예, 네. 그 부분이 이번에 포함이 될 줄 알았는데 네. 역시 또 6천만 원으로 이렇게 하향 조정이 돼서 네.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혜택 받을 분이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는 않겠네요. 그래서 저희는 네. 한시적으로 네. 소상공인들에게 네. 부가세 10%를 5%나 7%로 좀 혜택을 주는 게 어떠냐. 아, 부가세를 아예 예. 깎아달라.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상당히 그리고- 법안이 통과돼야 될 사안 같은. 그런 부분은 있겠죠. 네. 있겠지만은 네. 대책이라는 게 뭐 만들어야 네.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힘을 모아야 될 텐데 예. 예, 그런 것들이 정부나 국회에 목소리 어느 정도 전달될 수 있을지 예, 예. 상당히 궁금하네요. 이 지속적으로. 부가세 자체를 지금 아예 좀 낮추자. 지금 10%로 5%로 낮추자 이런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또 요구하는 사항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저희가 이제 그 지금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네. 구제역 발생 시에는 정부가 전면적으로 발벗고 이게 소독해주고 동네 다 청소해주고 모든 네. 걸 다 해줬는데 네, 네. 기본적으로 이것도 안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네. 이제 서울시하고 지금 제가 조금 전에 그러면은 그 일반 소상공인들에게 네. 소독약과 소독기기를 네. 보급할 수 있는 정책을 한번 마련하겠다. 그래서 뭐 손 소독제 뭐 이런 거 네, 말씀하시는 아니 거죠? 손소독 말고 이게 저 일반 소독제 바닥 청소나 이렇게 이 소독하는 그 소독약하고 소독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그게 지금 한 1억 5천 정도 조금 전에 뭐 예산을 받아서 네. 직접 소상공인한테 전달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한번 마련하겠다고 그러는데 네.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1억 5천이 전국 서울시에 얼마나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지만 한 개구에 640만 원 정도 책정이 네.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걸 계산해 보니까 네. 이렇게 조금씩 3만 5천 원씩 해서 해보니까 약 한 뭐 800개 정도는 네. 업소에 네. 우리가 이제 갖다 줄 수 있는 그런 이 네. 틈이 좀 생겼는데 네. 이게 이 급한 시기에 이게 네. 사실 어떻게 보면은 대안인지 네.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이게 좀 네.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거부터 좀 빨리 시작을 네.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소상공인들 상공인들의 경우에 또 부담이 큰 부담이 이제 임대료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건물주들이나 사업주들이 착한 임대료 인하 운동을 좀 벌이고 있는데 그거는 좀 도움이 되시나요? 어떻습니까? 환영합니다. 환영하는데 네. 이제 그 공기업이나 뭐 지방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건물 이런 데서 지금 하는 걸로 돼 있는데 민간 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기대감을 저희는 합니다. 그래서 네. 그 민간 임대사업자가 네, 참여를 해줘야만이 이게 확산이 되는 거지. 네. 이 그분들이 빠지게 되면은 사실 별 네. 효과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저희도 이제 정부하고 저 소상공인 연합회에서 네. 적극적인 어떤 캠페인을 벌릴 예정입니다. 네. 지금은 이제 공공기관 위주로 하고 네. 아직 민간인들의 민간 임대사업주들의 임대료 인하 운동은 아직 적극적으로 일어나지는 않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임용 소상공인 연합회 직무대행을 맡고 계시는 회장님 고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